안녕하세요. 아름디리 여러분, 계절사제 자연입니다. 오늘은 계절별 임수에 대해서 물상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이 좀 늦어졌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주 2회 영상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못 올리면 주말에라도 항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임수, 봄철 임수부터 하도록 할게요. 봄철의 임수가 우리 이제 천간 어디라도 이 간목이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 년간에 이렇게 붙였지만 어디라도 간목을 만났을 때 봄철 임수는 그 간목을 만나면 농사를 지어서 수생목해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자의 운명이 됩니다. 봄철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 되죠. 그래서 목이 있으면은 초목을 키우고 그런 성격으로 성정도 좀 온화하고 따스하며 정이 많고 자비심이 있는 이런 성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수가 신약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중심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에 금이 지장간 어디라도 아니면 지지에 금이 있어서 이 금생수로 수를 도와서 목을 생한다면은 좋은 사주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의 임수 간목은 아주 좋은 모습이 되죠. 을목은 항상 을목을 보면은 간목과 다르게 결실 면에서는 좀 약하죠. 화려하지만 이게 꽃이나 하초로 비유해서 화려한 삶. 그래서 인기는 좋지만 다소 사치스럽고 결실이 좀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노후가 좀 외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봄철의 임수가 병화를 만나면 임수 병화는 임수가 키울 목을 이 병화가 도와주죠. 햇빛을 주면서 임수를 도와 목을 키우기 때문에 반가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는 정화 옆에 만약에 이렇게 둘이 붙어 있다면 정임합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수생목을 해야 되는 자신의 임무를 잊고 이 임수가 한만 탐하게 되어서 제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정화가 있는 것은 반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떨어져 있고 또 다른 글자들과 배합이 되어서 좋게 사용될 때는 있겠지만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반가운 모습이 아니다. 봄철 임수가 무토. 무토가 있으면은 그 임수가 수기가 지지에 있어서 신강하다. 강할 때는 이 물을 잘 제방해서 가둬서 쓸 수 있는 물이 되어서 농사에 쓰일 유용한 물이 된다 해서 반갑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신약한 임수가 봄철에 수기가 필요한데 이 수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면 작은 물을 막아서 쓸 수 없게 되어서 그때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토가 반갑게 쓰일 때 만약에 신강한 임수에게 천간에 병화까지 이렇게 드러난다면 이때는 매우 기이한 사주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강한 임수에게는 반가운 글자고 약한 임수에게는 오히려 반갑지 않은 글자가 된다. 자, 기토는 젖은 흙이 되죠. 그래서 제방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서 크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봄철 임수에게 경금. 경금, 신금 같이 할까요? 경신금. 경금이든 신금이 정관 어디라도 드러나 있다면은 봄철에 초목을 키워야 되는 임수에게 그 목을 상하게 하는 서리로 작용하게 되어서 농작물을 망치게 되어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관에는 병화가 드러나 있고 봄철에는 지장간에 지지장간에 약간의 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은 정관에 드러나기보다는 경신금은 지장간에 있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은 임수, 개수 같이 할까요? 임수나 개수가 어디라도 드러나 있다면은 초목에 이때는 너무 한기가 들죠. 그래서 냉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화기운이 이때 약하다면은 매우 불길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그 임수는 만물이 이렇게 자라는 시기가 되죠. 생목으로.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기운과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 임수만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음에 봄철 마치고 사오미 여름철 임수. 엄밀히 따지면 사와 미토이 월마다도 임수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묶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오미 여름철 임수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습니다. 이때 임수는 마시는 물도 되고 농사에 쓰는 물도 되고 또 조후에 필요한 물도 되죠. 그래서 아주 귀한 물이 되어 반갑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이나 을목이 정관에 드러났다 하면은 이게 있고 지지에 만약에 금수가 없으면은 지지에 금수가 없다는 것은 이 수가 목을 키우기에 영양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이때 착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지에 화가 무리를 짓는다. 사오미, 이노술 이렇게 지지가 그런 화국을 형성한다면 망한 집의 자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수가 강해야 되겠죠. 지지에 금수의 기운이 있어줘야 반갑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제가 쓰면서 할까요? 여름철에는 개수가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개수가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이때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공을 개수에게 뺏긴다고 해야 되나? 공은 개수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실속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에 그래서 금수가 왕성하고 정관에 정관에 무토나 여기 무산 없으니까 그냥 무토, 병화 이렇게 무토, 병화, 간목까지 이런 글자가 모두 있으면은 매우 뛰어난 사주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임수가 무토, 병화, 간목이 있고 자신이 강하다면은 아주 귀한 사주 구성이 됩니다. 신앙하고 이런 글자가 있다. 만약에 이 세 글자가 다 있으면 좋지만 한 글자라도 신앙한 임수가 이 중에 한 글자라도 정관에 드러나 있다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뭐 금수가 왕하고 정관에 이렇게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화와 임수가 이렇게 뭐 정화 옆에 임수가 나란히 있어서 합이 되면은 이 임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뭐 자신과 남을 모두 망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글자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합거되는 것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잘 쉬어서 조용조용 얘기하게 되죠. 잘 안 들리실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여름에 태어난 임수가 신약하고 간목이 드러났다. 말했듯이 신약한데 간목이 드러났다 하면은 더운 계절에 자신도 감당하기가 힘이 들죠. 그런데 초목을 키우기 위해서 막 안간 힘을 쓰게 되니까 더 힘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때 만약에 병화까지 나타났다. 병사는 없으니 이거 연결해서 보지 말고 그냥 이 계절에 정관에 이런 글자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세요. 병화가 나타나면 더운 날 햇볕으로 열기를 더하게 되니까 좋지가 않죠. 그리고 무토가 있다고 해도 더운 날 필요한 또 수기를 막으니 몹시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임수가 정관에 병화, 간목, 무토가 있으면은 아주 귀한 사주 구성이 된다 했는데 그것도 뭐 임자나 뭐 지지에 뭐 축이나 이런 수기운을 품고 있는 글자들이 없이 약하게 이런 병화나 간목, 무토를 여름철 만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수가 강할 때에는 무, 병, 갑 이 글자가 반가운 글자지만 신약한 임수에게는 오히려 버거운 글자가 됩니다. 이럴 때는 뭐 경금, 금이 이제 금생수로 이렇게 수원이 되어줘야 되죠. 경금의 도움이 절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금이 지지에 뭐 신이나 이렇게 근이 강하게 있어줘야 뿌리가 깊을수록 귀한 운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름철 임수는 뭐 신금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좋지만은 금생수에서 수원이 되어져서 좋지만은 병화와는 이렇게 합이 되죠. 만약에 병화와 이렇게 합이 된다 하면은 이때는 임수가 나태함에 빠지거나 또 도박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봄과 여름에 태어난 임수는 수생목해서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니까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 신약하거나 너무 강하면 왕성하면 오히려 착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윤리를 벗어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임수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 마치고 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유술 가을철 임수. 간목이 나타나면 제가 붙이갈까요? 간목이 이제 나타났다 하면은 가을철의 간목은 임수에게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병화를 만나면은 이 가을나무를 더 숙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토가 나타났다 하면은 제방을 쌓아서 이 수를 가두어서 금생수된 이 수기가 강하죠. 이 수를 가두어서 내년에 다음에 농사에 사용할 물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 병화 이렇게 모두 간목과 병화가 모두 있다면은 이때 임수는 부자의 운명으로 살고 무토까지 있다 하면은 명예가 아주 높고
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간목, 병화, 무토 모두 있으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자, 병화. 병화, 정화, 뭐 이렇게 병화나 정화만 있고 이 목이 없다, 간목이나 을목이나 이 목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인기는 좋고 이때는 실속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간목만 목이 임수에게 많은 곡식이나 과일 열매 이런 결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만 있고 목은 없으면은 결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간목이 있는데 자, 간목만 있는데 경신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간목만 있는데 정관에 막 경금, 신금 이런 글자들이 나타났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목을 수확할 계절에 이 서리가 내려서 그 수확할 일만 남긴 농작물에 서리가 내려서 작물을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좋지 않다. 가을철에 정관에 이렇게 목이 있고 금이 같이 뜨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토가 드러나면은 임수는 이때는 논에 있는 논바닥에 물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끝마치고 뭐 수확할 이 가을 계절에 논에 물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때는 남에게 괜한 비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반갑지가 않죠, 가을철에. 그리고 임계수가 또 있다. 임수나 계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가을에 농작물에 그 가을비가 내리는 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작물을 수확할 계절에 비가 막 내린다 하면은 냉해를 입혀서 나의 모든 그 이루는 것들을 망치게 되어서 아주 싫어합니다. 가을철은 금수가 왕성한 기운을 얻는 계절이기 때문에 무토나 무토, 간목, 병화가 정관에 나타나는 사주구조가 아주 좋게 봅니다. 무토나 병화, 간목 이 세 개 다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생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가을도 마치고 겨울 보도록 할게요. 해자축, 겨울철 임수, 시커먼 쑥이 깊은 바닷물, 물이 엄청 깊으면 시커멓게 보이죠. 그런 겨울철 임수는 이때는 물이 필요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태어나면은 주위에 사랑을 못 받고 아무도 반기지 않아서 구박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명을 보고 자주 성가할 운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정화가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온실에 물이 되어서 좋고 오히려 인복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화가 임수와 이렇게 정화가 여기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나란히 있어서 이렇게 합하게 된다면은 정임합목을 하죠. 그래서 싹을 발하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이 목을 정임합목을 키울 그럴 계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싹을 키우려고 하니 고통만 따를 뿐이다. 뭐 책에는 이럴 때 첩이 될 운명이다. 뭐 결혼을 여러 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지지지장간 안에 간목이 지장간 안에 어디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봄이 되어서 키울 씨앗을 보유한 것이 되어서 이때는 장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정화와 임수가 합해서 나온 목은 공연한 그 고통만 가져다 주게 되죠. 지장간 안에 해중에도 간목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미래에 자기가 씌울 그 종자가 있는 거죠. 싹. 겨울철 임수는 지지에 어디라도 인, 묘, 진 이렇게 목의 기운이 있는 것이 반갑고 이 목 기운이 없다면은 다음에 농사에 쓸 씨앗이 없는 경우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해중의 그 간목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다음에 할 테고 여하튼 임묘진에 이렇게 목이 있어야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죠. 지지 임묘진이 있는데 대운에서 동방으로 흐른다 이렇게 하죠. 임묘진 방향으로 다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있는데 운이 임묘진 동방으로 흐르면은 마치 때는 고목에 싹이 다시 봄이 온 것처럼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임수는 운이 동남방으로 동방으로 흐르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토와 간목만 정관에 나타나고 무토, 간목 이렇게 정관에 나타나고 병화가 없다면은 이 병화가 있어야 되죠. 병화가 없다면은 얘가 없다. 그러면은 해동이 늦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화가 있어야지 이 간목이라는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또 그래서 겨울철에는 간목, 병화, 무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임계수가 정관에 또 드러났다. 임수나 계수가. 그러면 말할 것 없이 수기가 과다하여서 환영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고난이 많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임수는 아무래도 무토로 정관을 또 안 쓰면 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니 해도 이 많은 수기를 막아줄 무토가 있어야지 이 토로 임수를 가둬서 우리 댐에 물을 이렇게 가둬서 쓰는 경우 봤죠? 그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무토로 막는데 이 토도 병화가 있어야지 강한 댐이 되고 또 여기에 간목까지 있다면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정관에 금이나 수가 뜨는 것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임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만큼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있죠. 물론 아직 낮에는 너무 덥지만은 뭐 그래도 아침에는 시원하다 생각합니다. 전에 사주 공부를 하기 전에는 뭐 계절이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크게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계절의 감각이 좀 둔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사주 공부를 하면서 계절 감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알아차리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모두 안녕.